43일에 걸친 1167km 만행길에 나선 상월결사 순례단이 현지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결전의 땅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인도 현지 유력 언론이 상월결사 순례단 도착 소식을 속보로 전하는 등 한국 불교계 인도 순례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원파당 해정대종사 열반 12주기 추모달해제가 충북 괴산 가견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의 1박 2일 스키 캠프가 열렸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음성지 여수 향일암 앞에 들어선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출신 주철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43일에 걸친 1167km 만행길에 나선 상월결사 순례단이 현지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결전의 땅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단은 초전 법륜지 사르나트에서의 입제식으로 본격적인 걷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순례단을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와 인도 국기가 새겨진 하늘색 모자를 쓴 순례단의 행렬이 델리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비행기 지연 등으로 그제 늦은 시각 공항에 도착해 지칠 법도 하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처님의 땅 인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현지엔 이번 도보 순례에 대한 기대감이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인도 국영방송인 DD 인디아 촬영진이 델리 공항에서 순례단의 입국 장면을 취재하는 등 이번 순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의 땅 이곳에서 저희들은 순례를 하면서 이런 평화, 행복으로 길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한인도 양국의 정신적 가교 역할을 해온 불교를 매개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 사절단으로서 상월결사의 이번 순례는 현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순례를 앞두고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양국 정부 공동 기자회견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공항 인근 숙소에서 하루를 묵은 순례단은 이튿날 국내선을 타고 3000년의 역사가 서린 고도 바라나시로 향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역시 국제불교도연맹 IBC와 이웃 종교인 힌두교 측 대표가 나와 꽃 목걸이를 걸어주며 환영했습니다. 입제식에 하루 앞서 순례단은 부처님의 옛 도반이었던 5비구가 성도한 부처님을 맞은 영불탑, 그리고 순례가 본격화되는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참배했습니다. 특히 사르나트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최초의 비구와 우바세, 우바이 등 제가불자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순례단에 특별한 감회를 안겼습니다. 앞으로 43일의 그 순례가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환희심과 기쁨으로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생을 불자로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일단 큰 의미가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비로소 108명의 순례단은 1167km, 부처님 전법의 길 위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상월결사 순례단을 향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부처님의 땅 인도 도보 순례 대장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인도 사르나트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전 세계에 방송되는 인도의 유력 언론사 DD 인디아가 인도에 도착한 상월결사 순례단의 소식을 속보로 전하는 등 순례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DD 인디아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공항 도착 소식을 국경을 넘은 감동의 소식이라며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순례단 대변인인 동국대 기획 부총장 종호 스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종호 스님은 마침내 부처님 성지에 도착했다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소감을 전하며 이번 순례를 통해 인도에서 불교 성지 순례길이 정비되고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DD 인디아는 한국의 조계종에서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108명의 순례단이 43일간 1000km가 넘는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네팔의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로 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디디인디아는 인도의 국제 영어 뉴스 채널로 영국의 BBC 월드뉴스처럼 세계를 대상으로 인도 소식을 위성과 케이블, 온라인 등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지낸 원파당 해정대종사 열반 12주기 추모달해제가 어제 충북 괴산 각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법주사 선덕 함주스님을 비롯해 금오문도 운영위원장 지명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각연사 주지 법공스님 등 4부대 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명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큰 스님의 공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더욱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 수행도 잘 되고 또 종단도 불교도 법사도 발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파당 해정대종사는 195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2011년 각연사에서 법랍 59세, 세수 79세로 원정에 들었습니다. 전국 어린이 불자들이 1박 2일 동안 스키를 배우며 심신을 단련하는 캠프가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주최로 열렸습니다. 오는 8월 진행되는 세계 최대 청소년 축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스키복을 입은 아이들이 준비 운동에 한창입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스키가 처음인 초보 단계. 선생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보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친구, 선생님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합니다. 아직 배운 지 많이 안 됐긴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배워서 이제 배우는데 좀 잘 되고 재밌으면은 다음에도 또 올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이 전국 사찰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성 함양 스키 캠프를 열어온 지도 올해로 9회째.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이 겹치며 불교 어린이 청소년 단체에선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야외에서 이뤄지는 대표적 자연 친화적 활동인 스키를 통해 불자 어린이들이 어린이 법회를 넘어 더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각도가 많이 져 있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연락 잘하고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 불교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불교,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불교, 이렇게 애들이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함께한 200여 명의 어린 불자들은 단체 생활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면서 새로운 꿈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뭔가 신기했어요. 저기 맨 꼭대기에서 한번 멋있게 타보고 싶어요. 1박 2일 캠프를 통해 스카우트 활동의 일면을 미리 체험한 불자 청소년들의 눈은 이제 오는 8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청소년 축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로 향합니다. 스키 캠프를 시작으로 우리 8월 달에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데 170여 개국에서 한 5만여 명이 아마 모여서 우리 잼버리 대회를, 야영 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참가한 우리 대원들도 아마 기대가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잼버리 기간 연맹에선 불교관을 운영하며 템플스테이, K푸드와 같은 한국 문화 알림 회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00명에 이르는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야영 생활 지도도 이뤄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지도 선생님한테 우리도 스카우트 가게 해달라 하고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여해서 세계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지내는 그런 좋은 시간을 바라면서 전국 불자 친구들과 나눈 우정을 세계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17일 모집을 마감합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 9일 개막한 서울국제아트엑스포에 불교 색채 가득한 우수 작품들이 대거 선보여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C홀에서 막이 오른 제1회 서울국제아트엑스포에는 세계적 걸작으로 꼽히는 반가사유상을 형상화한 회화와 법정스님 초상화 등이 전시됐습니다. 모든 불교 작가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미래의 불교적인 지향적인 작품도 많이 나와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엑스포가 세계적으로 날리고 우리 한국 작품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서울국제아트엑스포에는 갤러리, 유관기관 등이 160여 개 부스에서 1,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 작가 기안84, 가수 송민호, 배우 최민수, 김민규, 최정우 등 인기인들이 직접 그린 작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조형예술협회 IA에서 주최한 행사고요. 그래서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협회에서 기존의 작가들이 보다 활동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작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제조형예술협회 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국제아트엑스포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갤러리와 미술 유관기관이 대중에게 다양한 미술 분야를 선보이고 새로운 미술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대전 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 성천 김성규 선생 제자들로 구성된 성천회가 대전시청 전시실에서 제1회 성천회 단청전을 열었습니다. 개막식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성천 김성규 단청장의 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등 내빈 축사, 기념 촬영과 작품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에는 김성규 단청장의 12폭 단청 병풍을 비롯한 7점의 전통 단청 작품, 창작 단청 작품 9점, 전통 문화교육원 작품 8점, 회화 18점 등이 선보였습니다. 작품전을 통해 전통 예술에서 우리 단청이 한 걸음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제문화 제자들에게도 좋은 기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막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무형문화재연합회 이진영 이사장,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홍경선 이사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성천 김성규 단청장은 근세의 대불모 금용 일섭스님의 2대 제자로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전통 단청의 맥을 이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이번 대전시청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며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천태종 서울관문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척사대회를 3년 만에 열어 화합을 다졌습니다. 관문사는 경내 옥불보전에서 각 지회와 신행단체가 연합한 8개 팀이 참가해 2023년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주지 개문스님은 윷놀이판을 보면 어느 길로 가도 마지막에는 모든 말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면서 모든 불자가 어느 곳을 향하더라도 광명과 공덕, 육바라밀과 자비, 깨달음과 성공, 성불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척사대회에서는 강북지회가 윷놀이 1등과 제기차기 1등으로 종합우승에 영예를 안았고 강남지회가 윷놀이 3등, 제기차기 3등으로 준우승을, 동작지회가 윷놀이 2등으로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출이 아름다운 남해의 관음성지 여수 향일암 앞에 들어선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명승으로 지정된 향일암을 비롯해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여수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불하십시오. 네, 오늘은 그 전남 여수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죠? 검사를 하셨고.
여수시장 출신입니다. 여수시장도 하셨죠, 물론. 예. 2014년부터 18년까지 하시고 경력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이 지역구에 향이람 있죠, 여수 향이람? 그렇습니다. 여수 향이람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이죠. 예. 4대 해수 관음 기도 도량이기도 하고 저도 어려운 일 있을 때 거기 가서 매일 기도하고 108배하고 그래요. 아, 해결이 됩니까 그럼? 그래서 예. 이제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도 지정이 돼 있고요. 작년 말에 지정이 예. 됐죠, 그 이론이. 자, 그렇다면 이 향이람이 이 침체된 지역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예. 상당히 지역의 어떤 정신적인 의지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통적인 여수의 관광 명소였는데 그때 이제 여수가 제가 시장을 하면서 여수 밤바다로 유명해지면서 이제 오히려 여수에는 많이 오는데 향이라면 조금 그 전만 좀 덜 가는 이런 또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가 향이람을 어떻게 관광 명소로 좀 거기 와서 머물다 오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고민이 많고 그래서 제가 시장 때부터 그와 관련돼서 향이람 일출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죠.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향이람하고 여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명성으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집중 관리하고 투자를 좀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최근에 향이람의 거북머리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 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라 하면서 이전을 지금 촉구했는데 말이죠. 의원님 보시기에 이 군부대가 거기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흥국사의 명성 큰 스님께서 대종사님께서 나서서 직접 조계종의 모든 그 구승대덕들을 동원하고 막 온갖 힘을 다해서 군노고도 열심히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딴 데로 옮기는 게서 실패했어요. 군에서 양보를 않고 그냥 제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하되 그냥 좀 어서 그 나무 같은 걸 심어서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이런 것으로 하고 거북머리 주변에 쭉 해상 데크를 길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재건축을 말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부대가 재건축된 게 2018년 10월에 재건축이 이제 완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낸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나간 지 이번에 이제 아마 절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전 촉구안을 냈던데 저는 뭐 이전하면 아주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처음부터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함께 노력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향이람 주지 연 교수님께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뭐 역대 향이람 주지스님 오시는 분들은 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2015년 제가 시장할 때 지금 돌아가신 아까 명선 대종사님 중심으로 해갖고 막 온갖 힘을 다하고 뭐 군에 있는 법사들까지 동원하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꼼짝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수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 불교의 뜻이 있는 분들이 또 뭐 해서 그 서명을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그때 재건축할 때 국방부고 그렇게 건골일책의 싸움을 벌였는데도 안 되는 건데 이미 이제 막사를 재건축해갖고 지금 거기다가 자리를 잡은 지 4년밖에 안 되는데 옮겨주겠냐. 좀 실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노력을 다 해봐야 되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군부대 이전보다는 그게 이제 향이라면서 봤을 때 좀 안 보이도록 차폐하는 문제 신경을 쓰고 또 그 당시에 그 군부대를 그다음에 재건축하기로 하면서 국방부하고 당시에 환경부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그리고 여수시랑 합의한 게 있어요. 아까 거북머리 쭉 들려서 데크길 만들고 이런 길을 몇 가지 관광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지켜받아서 향이람이라든지 그 향이람 밑에 있는 사촌의 인포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관광객을 좀 받을 수 있게 이런 것을 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수향이람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또 대책 같은 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일부 의원들께서 그 선언을 해주신 걸 계기로 해서 우리 당 소속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여수시하고 그 주민협의체를 지금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그 향이람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이 거북머리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에 우리 향이람
명성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렇죠. 잘 보존하고 가꾸고 더 많은 분들을 모일 수 있을 것인지 좀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예.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이 여수의 전남대병원 분원을 설치한다는 입장이시죠, 의원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현재 동북권 의대 유치와는 별개로 해자는 뜻인가요?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전남 의대가 신설되면 좋다, 대학교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틀리게 우리가 여수대학교를 스스로 없애는데 동의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받기로 한 약속이행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전남 의대 신설을 하고 대학병원 여수 분원은 만들어주고 전남대학교 병원 여수 분원은 그것은 우리는 시민들의 고유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순천 분들 중심으로 여수에 대학병원 분원 만들어져 보면 순천대 의대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목포대 의대로 가볼 확률이 높잖아요. 뭐 그런 지역적인 일 때문에 막 길을 쓰고 막 순천 분들이 좀 그걸 안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둘 다 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수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여수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불교와 관련된 어떤 인연이라든지 불교에 대한 평소 생각이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스님의 목탁을 삶아서 저를 먹은 목탁을 삶아서 먹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서 내 어머니들이 시골에 살았는데 보시고 이분은 좀 거석에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그래서 뭐 액땜을 해야 된다고 스님 목탁을 삶아서 먹으면은 삶아서 그 물을 마시면은 이게 무병장수 크게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탁발성 오시니까 점심을 걸게 대접하는 동안 슬쩍 갖고 가서 그걸 삶았어요. 그러니까 목탁을 삶아서 제가 그 목탁 삶은 물을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제가 또 중학교 다닐 때는 또 그 한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을 또 앞으로 3년 동안 더 지나다녔습니다.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검사로 일할 때는 또 스님들하고 가깝게 지낸 스님들도 많고 각 지역 가실 때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깝게 지냈고 또 시장이 돼서도 여수가 이제 개신교가 워낙 성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제가 시장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에서 트리를 세우잖아요. 예를 들면 불교의 그 뭡니까 불탑도 18일 세웠어요. 그걸 처음으로 세웠고 연등도 달고 연등도 달기도 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듯이 같이 세웠고 그다음에 또 시청의 불자를 제가 시장할 때 다시 또 발족을 했고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시민의 공복으로서 선출직으로서 종교가 균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절에 가면 뭐 또 절도 하고 또 교회 가면 또 기도도 하고 성당 가서 또 미사도 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절에 오면 마음이 좀 가장 편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공개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간에 저 어려울 때 되면 절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향이랑 같은 절에 가서 꼭 108배 하고 또 절에 가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 오늘 전 대웅전 가서 반드시 삼배하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갑지역구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